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이랑 워렌 버핏이 며칠 동안 회담을 가졌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연준의 실소유주라고 불리는 JP 모건의 다이먼 회장이 움직인 것도 심상치 않은 일이죠. 원래 이제 그렇게 불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JP 모건이 연준보다 역사가 더 오래됐고 실제로 연준 전에 JP 모건이 그 연준의 역할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제1차 세계대전이 나면서 연준이 설립이 됐었고 그때 JP 모건이 많이 공헌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연준에서 실세들로 불리는 위원들이 JP 모건 소속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실소유주라는 음모론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민간이 힘을 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최대 주주예요. 바이든 행정부와 여러 차례 회담을 하면서 은행 파산 사태를 수습하려고 한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이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연준을 동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연준이 뭔가를 했다라는 뉴스들은 볼 수가 없었어요. 민간을 활용해서 은행 파산을 막는다는 얘기인데 민간은 공짜가 아니죠. 그 이상의 이익을 나중에는 돌려줘야 될 겁니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게 미국 재무부가 움직이게 되면은 재정 적자를 내서 또 모럴 해저드된 은행들을 살린다라는 뉴스가 나올 거예요. 뉴스들을 보면은 경영진의 방만한 행동들, 뭐 SVB 같은 경우도 회장이 이 사건 이후로 지금 하와이 별장 가서 쉬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었고 파산 직전에 직원들한테 대규모의 보너스를 지급해버리고 파산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만약에 또 살려주면은 이번에 민주당 안 찍어? 바꿀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간 은행들이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인 거죠. 이번 은행 파산 위기는 미국 역사상 세 가지 사례가 있는데 하나는 1929년 경제 대공황 때 지방은행 수천 개가 파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금리 인하로 버블을 만든 다음에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하면서 미국 내 수많은 투기적 펀드들이 파산했었고 지방은행들이 수천 개가 파산했어요. 그러면서 대형 은행들이 패권을 잡았죠. 굉장히 흡사한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1998년에 롱텀 캐피탈 파산 사태인데 러시아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서 롱텀 캐피탈이 파산을 해요. 그러면서 은행에서도 위기가 왔었지만 연준과 14개의 금융회사가 30억 달러의 구제 금융을 만들어서 해결했어요. 이때는 다른 은행들로 번지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급격하게 했었죠. 그 바람에 2000년도에 닷컴 버블이 발생했죠. 세 번째는 2008년에 베어스턴스가 3월에 파산했었고 9월달에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세계 경제 위기를 촉발했어요. 근데 이때도 모럴 해저드 이야기가 나오면서 적극적으로 살리진 않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9월달에 리먼이 터지면서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이 번졌던 겁니다. 뒤늦게 수습을 하는 바람에 미국은 몇 년 동안 힘든 시기를 보냈고 그 사이에 중국이 치고 나왔는데 미국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느라 이때 중국을 견제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의 미중 분쟁 원인을 자초하게 된 거죠. 그러면 바이든 정부의 선택지는 답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경제 대공황을 만들던가 리먼 사태를 만들어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게 하진 않을 겁니다. 하나밖에 없죠. 롱텀 캐피탈. 민관 합작으로 힘을 합쳐서 부작용 없이 해결하는 방법을 하고 싶어 할 거예요. 대형 은행들이 기금을 만들어서 지방 은행에 살려준다라던가 또는 유동성을 대여해준다라던가 정부도 예금에 대해서 보장을 해준다던가 이런 형태로 가겠죠. 그런 식으로 하거나 무너진 은행들은 대형 은행들이 인수를 해주는 방식으로 갈 겁니다. 연준은 금리를 인하하고 유동성을 뿌려줘야 되는데 문제는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연준이 급격히 금리를 올리고 긴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금리를 인하하고 유동성을 뿌려버리면은 위화도 회군에 버금가는 상황이 되겠죠. 위화도 회군을 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나라가 사라지던가 이성계가 죽던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상황인데 연준이 그렇게 급격하게 갑자기 돌아서기 쉽진 않을 겁니다. 약간의 텀을 벌고 정당성을 번 다음에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금리 인하는 아니고 완만한 느슨한 인상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라 봐요. 만약에 연준이 유동성을 늘리고 금리를 내린다 그러면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한 그림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 재무부가 돈을 풀어서 살리면은 세금 없는 지출이 돼요. 재정 적자를 키우는 거고 모럴 해저드를 정부가 봐줬다라는 정치적 역풍이 도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은행들을 활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죠. 2008년 금융위기 해결을 위해서 노력했었던 어둠의 연준 의장 두 명이 JP 모건 다이먼 회장이랑 뱅오와 최대 주주 워렌 버핏이거든요. JP 모건은 파산한 베어스턴스를 인수했었고 버핏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투자해서 최대 주주가 올랐고 골드만삭스도 영구 우선주 50억 달러를 사주면서 두 은행을 구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터지자 다이먼 회장이 급하게 SVB 사태 대책을 조언했었죠. 그리고 퍼스트 리퍼블릭 유동성 위기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 은행에 전화를 돌려가지고 합작으로 300억 달러를 모아 구제금융을 해줬고 JP 모건이 또 추가적으로 700억 달러 유동성을 줬습니다. 그리고 한 트위터에서는 지방은행 CEO들의 전용기가 워렌 버핏이 있는 오마하를 분주히 오갔다는 소식이 있어요. 그와
그와 동시에 버핏이 바이든 행정부 관료들과 여러 차례 회담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은행들의 상황이 긴박하다라는 거죠. 민간은행들, 워렌 버핏이 지금 주도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결론이 한 내일쯤에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보고 있어요. 버핏이 지방은행들을 살리면 어떤 식으로 살릴 거냐? 아마 본인이 수익을 최대한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살리겠죠.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은 샤일록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돈을 빌려줍니다. 만약에 제가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워렌 버핏한테 절대 돈을 빌리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과거 2008년에 은행을 구제금융해주고 상당한 수익을 냈었던 게 버핏인데 그 방법을 한 번 더 쓸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방식이 버핏은 위험은 회피하면서 돈은 많이 벌 수 있거든요. 골드만삭스를 도와줬을 때 얘기인데요. 배당 수익률 10%를 보장하는 영구 우선주로 투자를 했습니다.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파산했을 때 먼저 자본을 회수할 권리가 있어요. 채권과 주식 투자자 사이에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되팔 때 10%를 더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여기에 보너스로 2008년 기준으로 향후 5년 동안 전날 종가 125달러보다 10달러 낮은 주당 115달러의 골드만삭스 보통주 50억 달러치를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졌어요. 50억 달러 빌려준 다음에 10%씩 받잖아요. 2008년에 빌려줘서 2020년에 팔았어요. 그러면 한 12년 정도 됐잖아요. 그러면 10%씩 받았으니까 배당만 120%를 받은 거예요. 그럼 50억 달러 빌려주고 배당으로 60억 달러 받았습니다. 여기에다가 되팔 때 10% 더 받았으니까 5억 달러 더 받았죠? 그럼 내가 마진이 난 게 65억 달러예요. 다시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가진 않고 전화를 좀 빨리 했는데 125달러보다 10달러 낮은 115달러에 사드렸습니다. 근데 이 주가가 400달러까지 올라갔었어요. 재작년에. 그러면 엄청난 마진을 낼 수 있었겠죠. BW도 쓰고 우선주 전략도 써서 CB 전략 비슷하게 쓰고 혼합적으로 다 쓴 거예요. 본인이 가장 유리하게 가져갔죠. 근데 하필 이 주식을 2020년 1분기 코로나 위기 때 대부분 매도해버립니다. 이때 주가가 250달러에서 130달러까지 수직 하락했거든요. 이 구간 어딘가에서 팔았을 건데 얼마에 팔았냐에 따라서 수익이 조금 달라지긴 하겠지만 버핏 입장에서는 이자로 번 돈이에요. 원금은 벌써 회수한 지 옛날입니다. 만약 1년도 있다 팔았다고 하면은 400달러에 팔았으니까 엄청난 마진을 냈었겠죠. 버핏 입장에서는 그때 좀 끝까지 가서 한번 더 크게 벌었어야 되는데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2011년에도 비슷하게 했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50억 달러를 투자해 줍니다. 이 주식은 안 팔았어요. 배당 수익률 6%로 우선주에 투자했었습니다. 5만 주를 투자했었거든요. 그리고 보통주를 7.14달러에 7억 주까지 살 수 있는 BW 권리까지 가져가요. 그리고 2017년에 보통주가 23.58달러 했었어요. 이때 전환을 합니다. 7.14달러에 사서 23.58달러가 됐으니까 매각 차익으로만 13조 원을 벌었죠. 거기에 배당 수익률만 36%. 엄청난 마진을 냈죠. 그리고 주가가 더 올랐으니까 작년 고점인 50달러에 팔았다라고 하면은 30조 원 넘게 벌었을 겁니다. 매각 차익만. 하지만 주가가 다시 2017년 수준으로 떨어졌죠. 버핏 입장에서는 어차피 은행은 살아난다 보는 거고 이걸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살려주면은 은행주 전체에도 호재가 되니까 본인이 보유한 자산 가치도 올라갑니다. 자산 가치도 오르고 배당 수익률도 높게 받을 수 있고 어차피 미국이 망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서 그러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죠. 여기다가 2019년에 셰일가스 최대 업체였던 아나다코를 인수하기 위해서 쉐브론이랑 옥시덴탈이 전쟁을 벌인 적이 있었어요. 이때 버핏이 옥시덴탈 우선주와 BW로 투자를 합니다. 이 덕분에 지금 옥시덴탈 최대 주주가 됐죠. 그러면 버핏이 이번에 지방은행들을 살려준다라고 하면은 어떤 방식으로 투자할 거냐? 답이 정해져 있죠. 배당 수익률 10% 육박하는 우선주로 투자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은행들 배당 수익률이 5% 넘기 때문에 10% 정도 나올 거라 보고 있고 여기다가 신주 인수권을 부여받을 거예요. 나중에 매각 차익까지 누리는 전략을 쓸 겁니다. 그러면 은행들 입장에서는 지분이 희석되지가 않죠. 주주들이 좋아합니다. 두 번째로 우선주기 때문에 채권이 아니니까 부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본에 속해요. 하지만 나중에 돈을 벌어서 이 우선주를 페이백 해주면은 주주 희석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 나쁘지 않은 선택이에요. 그럼 버핏이 얼마 정도 투자를 할 수 있느냐? 모든 은행을 살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금이 별로 없습니다. 358억 달러밖에 없어요. 작년에 500억 달러 넘게 현금을 소진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애플을 매입하는 3년 동안을 보면은 현금이 275억 달러로 바닥이었었어요. 그 정도의 현금은 남겨둔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실제로 버크셔가 최대로 쓸 수 있는 현금은 100억 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골드만삭스랑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살릴 때 각각 50억 달러씩 썼으니까 이번에도 그 정도의 돈을 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보고 있어요. 아니면 JP 모건처럼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움직이는 방법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은행들을 도와줄 수도 있을 겁니다. 현재 수면 아래 위기 가능성이 있는 은행만 186개예요. SVB, 시그니처, 퍼스트 리퍼블릭,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 문제를 여기서 방어하지 못하면은
수백 개의 은행 파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버핏과 JP 모건이 열심히 막으려고 하는 거죠. 순망치안입니다. 미국의 중형급 은행들은 규제기관에다가 예금자 보호법을 넘는 예금도 포함해서 2년간 보장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즉 뱅크런이 일어나지 않게 막아달라는 얘기인데, 예금을 찾아가면 손실난 채권을 팔아야 됩니다. 회계상 손실이 드러나게 되면서 자본 부실이 드러나겠죠. 그러니까 부실을 감추려면은 뱅크런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요구하는 겁니다. 스위스 은행인 크레디트 스위스는 UBS가 인수할 거로 예상돼요. 같은 스위스가 막아주는 건데, 부채 폭탄을 맞을 수가 있으니까 UBS가 정부한테 60억 달러의 보증을 해달라고 이 조건을 걸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원래는 토요일날 이야기가 끝났어야 되는데 일요일까지 연장되고 있으니까 오늘 중으로 인수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보증을 해주는 게 어떤 거냐면은 부채에 대한 보증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정부가 돈을 쓰는 건 아니지만 위험을 떠안아주겠다라는 겁니다. 정부는 돈을 쓰지 않으면서도 은행을 살리게 되는 거고, 인수자 측에서는 부담 없이 인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서로에게 맞는 딜이 되는 겁니다. JP 모건이 퍼스트 리퍼블릭한테 추가 유동성 700억 달러를 공급해줬거든요.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시그니처 뱅크를 인수할 거라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 당국이 SVB랑 시그니처 뱅크 매각을 위해서 손실 부담을 공유한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증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인수해도 문제가 없다. 대형 은행들이 지방 은행들을 인수하기 쉽게 수월하게 만들어줘서 이번 은행 파산 사태를 여기서 끝내겠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워렌 버핏과 JP 모건이 나섰다라는 점에서 조금 마음이 놓이죠. 이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날 연준의 금리 결정이 있는데, 어떻게 금리를 결정하느냐가 종합해져서 이번 주는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